이 11대 도해당군 황제께서 전국 12명산에 소도를 설치하라 그 명령했습니다. 이 소도를 설치했는데, 이 소도란 무엇이냐면은 천재를 지내는 곳입니다.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곳, 천재를 지내는 곳.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도를 굉장히 신성한 곳, 아니면 영험한 곳, 이렇게 여기고 소도를 귀히 생각했습니다. 이 소도를 설치한 여기다가 도해당군 황제께서 큰 나무를 환웅의 상이다로 칭하고, 여기다가 큰 나무에다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걸 환웅의 상이다 해서 웅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다 제사를 지내는데, 요새 무속인들도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차려놓고선 걸어놓고 막 제사 지내지 않소, 무속인들이. 그것이 결국은 이 환웅천왕, 여기에 큰 나무가 웅상이니까 환웅천왕한테 제사 지내는 폭이 되는 겁니다. 환웅천왕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해당군 황제께서 이렇게 소도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환웅은 웅상이나 웅상, 이거는 환웅천왕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환웅천왕을 가리키는 말이요. 그래서 여기 도해당국께서 전국 여러 곳에다가 대시전을 설치했어요. 대시전. 큰 대자, 시자 이렇게 쓰죠. 대시전을 설치했어요. 대시전 설치, 여기다가 누굴 모셨냐? 이 웅상, 이 환웅천왕을 여기 대시전에다 모신 거예요. 환웅천왕을 대시전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고. 제사를 지내서 여기 제사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환웅천왕 한 분만 모셨다가 요게 두 분이 늘었어. 뭐냐면 환인천재, 환웅천왕, 그 다음에 단군, 왕검, 황제까지 이 세 분을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아니요, 삼성. 이분들이 삼성이라고, 삼성. 세 분의 성스러운 분들, 삼성. 그래서 황해도 구호산 삼성사, 지리산 청학동 옆에 삼성궁 그러지 않소. 이 삼성을 대시전에다 모셨단 말이오. 근데 대시전은 아까 웅상이겠지, 환웅천왕 모시는 거니까 숙거둥자 써가지고 대웅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웅전.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를 들어왔어. 불교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있는 거요. 그 부처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를 모시는데 불교 제일 꼭대기다가 이 세 분의 삼성을 절 제일 꼭대기다가 모셔놓고 대웅전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기로 한 거요. 그래서 절 꼭대기에 올라간 게 삼성전이야. 이 세 분의 삼성전이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삼성각이 되고, 그 다음에 삼신각이 되고, 삼성전도 되고, 삼성전이
삼성각도 되고 삼신각도 되고 이 삼이 또 바뀌어서 산신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삼성전이나 삼성각이나 산신각이나 절 꼭대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삼성을 위로 모신 거예요. 위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 가시다가 제일 꼭대기 가보시라고. 이 삼성전이나 산신각이나 삼신각이 있나 없나. 절은 항상 이게 있어. 꼭대기에. 그 다음에 요 밑에 대웅전에다가 대웅전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다가 보배스러운 보자를 붙여서 대웅보전 아니면 뭐 대웅 무슨 전 이렇게 네 자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웅은 기본자요. 대웅. 근데 부처가 대웅은 아니야. 부처가 대웅은 아니라고. 어느 불교 경전을 보더라도 석가모니를 부처를 대웅이라고 한 적이 없어. 나오질 않아 대웅이라고. 근데 이 대웅은 어디냐? 여기 대시전에서 나온 대웅이요. 대웅은 환웅천왕을 대웅이라고 하거든. 옛날에 제일 처음에 환웅천왕 오셨다가 세 분은 삼성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 대웅전에다가 좋다 이게 대웅전에다가 부처 한 분을 딸랑 모시다 보니 여기 세 명 모시잖아요. 세 명 모시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협시보살 2명을 더 둔 거예요. 협시보살. 부처를 가운데 두고, 석가모니를 가운데 두고, 여기다가 뭐 월광보살, 무슨 뭐 지장보살 두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여기다가 뭐 관세음보살상을 놓고, 이쪽엔 다른 보살상을 놓기도 하고, 이 종파마다 이 삼상 놓는 게 항상 바뀌어. 왜 바뀌냐? 여기는 바뀔 일이 없지. 여기다 부처님이 딸라와가지고 세 명을 붙이다 보니 이것이 협지보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세 명으로 대웅전에다 모시게 됐어. 이 세 명이 지금 베트남 가보니까 거기는 소승불교 아니오. 이 소승불교인데 거기도 세 분을 모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부처 한 분만 모셔도 되는데 좌우에 협시보살 2명 뒀더라니까. 그래도 부처상은 3명을 두더라니까. 이거는 다 여기서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웅전이 있는, 불교에 대웅보전이든 무슨 대웅전이 있는 곳은 다 고조선의 영역이요. 중국이든 어디든 불교 절에 대웅전이 있는 곳은 다 고조선의 영역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대 도회 당구는 요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13대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13대 당군 황제가 흑달이죠. 흑달 13대 당군 황제가 흑달인데 흑달 당군 때 오송치루가 있었죠. 흑달 당군 때 오송치루 13대입니다. 13대 흑달 당군 때 오송치루가 있었죠. 흑달 당군 때 오송치루뿐만 아니라 이 소도에다가 소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도 주위에다가 천지화를 심었습니다. 천지화. 소도 주변에다가. 근데 소도는 하늘한테 천재를 지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공부를 하는 경당이라는 당도 있어. 경당. 여기는 이게 쉽게 해서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어린 동량들을 모여다가 여기다가 문무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예를 가르치고 그 공부를 시키고 문무를 겸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당이와 학교에서 어린 동량들을 모여다가 공부를 시켰어. 이 소도를 10전대 흑달당구는 확대를 확 한 거예요. 근데 이 경당에다 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국자랑이라고 불렀어. 국자랑이라고 불렀어요. 이 국자랑들이 이 경당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외출을 나갈 때는 이 천주화를 꺾어서 내가 국자랑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천주화를 꺾어서 머리에다 꽂고 다녔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 국자랑을 천주화를 꽂고 다닌다고 해서 천지화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라의 화랑이래요. 신라의 화랑. 이래서 내가 결과가 있으면 항상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이게 여기에 화랑 낭도 정신의 출발점이요. 그래서 이 신라의 화랑이고, 고구려는 뭐요? 고구려는 조의선인. 고구려는. 백제는 뭐요? 백제는 무절. 에? 그렇잖아요. 또 고려는 제가화상. 이렇게 발전돼 왔던 겁니다. 이 낭도들이, 국자랑인 낭도들이, 신라는 화랑, 고구려는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 고구려의 제가화상으로 발전이 된 거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바친 사람들이 아니오. 에? 여기서 10단대 헐달당군서부터 출발이 된 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44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대 단군이 누구냐면 구물황제입니다. 구물단군 황제. 44대입니다. 이 구물단군 황제 때 조선이란 국호를 대부여로 변경합니다. 대부여. 대부여로 변경합니다. 또 나라의 수도도 장당경으로 바꿉니다. 구물단군 황제 때 이 조선력 그 대신 계속 단군 황제는 계속 유지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부여로 바뀌어서 여기서 부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여가 발해가 그 일본에 국서 보낼 때 우리는 진조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진은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이 부여의 전통을 계승한 나라다. 이 부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여가 나오고 47대 제가 해부로 단군 황제라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고열가 단군입니다. 고열가 단군 황제가 이때만 해도 거의 이제 뭐 조선이 작고 이 나라가 힘이 빠지고 할 때 고열가 단군 황제가 나는 황제 노릇하기도 싫고 이제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황제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산신이 되겠다. 그래서 황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십니다. 나가시고 이때 오가의 궁인들이 공화 정치를 6년간 합니다. 6년간. 이때 옆에 이 대부여의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북부여에 해모수 장군이 있었습니다. 해모수 장군. 이때는 아직도 해모수 장군이요. 아직도 이 해모수 장군한테 오가의 국민들이 6년간 이 조선을 운영해 보니 도저히 안 되니까 해모수 장군한테 이 단군 황제의 황제 칭호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모수 장군이 아니고 해모수 단군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북부의 일대 해모수 단군 황제요. 이게 쭈쭈쭉 내려가서 뭐 해부로 단군, 그 밑에 고두막한 장군 해가지고 8대 가서 추모 고주몽이 단군 황제가 되는 겁니다. 고주몽 8대 북부여의 8대 단군 황제가 되는 겁니다. 고주몽. 그래서 나중에 이 북부여를 고구려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족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상대사 배달국과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